한국의 첨단 무기 개발 소식에 당황한 일본이 놀라 자빠진 상황을 속 시원하게 전해드립니다. 한국에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어디선가 패기전 B2의 설계도를 쓰레기통에서 뒤지고 왔겠지. 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애써 한국을 비하해보지만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 50주년을 맞아 축사에서 발언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톤 탄두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며 한국의 미사일 탄약 체계가 급속히 발달하는 긍정적인 신호탄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을 더 놀라 잡아뜨린 내용은 그 뒤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스텔스기 무인기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일본을 현재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국방력을 급격히 높이기 위한 첨단 무기 개발을 서두르겠다며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방부 장관은 5일 오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기념식 축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 유도 조종기 등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정 및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위성 항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미래의 한국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방부 장관의 발언 속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이 차세대 무기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동향을 고려해 한국군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그들의 의지를 꺾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 같습니다. 더불어 국방부 장관은 앞서 2톤 탄두 개발에 대해서도 최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인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한국이 현재 핵 개발 금지 조약으로 핵은 만들지 못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탄두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있음을 세계 언론에 밝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같은 2톤 탄두는 사거리 800km를 갖는 현무 4번째 장비에 장착될 수 있게 개발된 미사일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수준 높은 탄약 성능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는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을 겨냥하여 우리 군은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공표했습니다. 이 같은 첨단 무기가 현재 언급한 내용 외에도 많다는 것을 알려주며 점차 군사력을 늘려가고 있는 일본의 군사야욕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 장관은 예시를 들었는데요. 초소형 정찰 위성군 체계 개발도 눈길을 이끌며 미래 한국의 자랑스러운 무기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게 66kg 이하의 소형 정찰 위성을 대규모로 띄어 고해상의 경우 지상에 있는 1m 크기 물체까지 정밀 관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영상 정보는 레이더 신호를 광학 영상으로 바꿔주는 합성 계급 레이더를 통해 획득하며 이와 관련해서 국가형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등 군사 움직임을 정확히 탐지하기 위해선 주기적으로 자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며 대형 위성 한두 개보다 초소형 위성 수십 개를 띄우는 게 더 효율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가게 하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우리 군은 하늘, 바다, 우주에서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군사 정보를 획득해 분석하는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머지않아 우리도 독자적인 정찰 위성 보유국이 되어 우리 군의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개발을 늦추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군은 지난 21일 정보 처리 속도와 전파 방해 대응, 네트워킹 능력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사 전용 통신 위성 발사에 성공해 국방 우주력을 한 단계 높였다고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무기 체계에는 하나의 전환점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새롭게 구축 중인 군 위성 통신 체계 아나시스 두 번째는 의도적인 전파 방해 환경에서도 군 지휘소뿐 아니라 장갑차, 함정, 잠수함 등과의 신뢰성 있는 통신 능력을 제공하고 감시 정찰 및 지휘 통제와 정밀 타격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입체 기동 작전 수행 능력을 한 차원 더 격상시킬 것이라며 현재의 무기 체계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또한 ADD 국방과학연구소는 신개념 유도 무기, 스텔스 무인기,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등 전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 체계 연구 개발에 매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국방과학 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하며
현재 구성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혼합이 더 큰 파급력을 한국에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구조화를 반드시 완성해 세계 6위권의 국방과학 기술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개발과 화생방정 대비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활동에도 더욱 매진할 것임을 밝히며 코로나에도 관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은 원래 무기개발 연구를 하는 기관인데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 연구에 착수하게 된 것은 한탄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한 경험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의 원인 바이러스인 한탄 바이러스는 한국인 학자 이호왕 박사가 발견해 1976년 명명됐는데요. 6.25 전쟁 당시 국군과 미국 장병들이 한탄 바이러스에 감염돼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유전자를 이용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5일 코로나19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설계한 코로나19 유전체 치료제로 세포 및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치료 효능이 확인됐다며 국방뿐만 아니라 한국의 코로나 개발에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코로나 치료제는 혈장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으로 분류되는데요. ADD가 개발하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는 코로나 환자의 유전체 정보 등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으로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침투해 스스로 증폭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변종 바이러스에도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다른 개발제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는 한탄 바이러스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 2차 팬데믹 코로나의 상황에서 치료제 개발에도 한탄 바이러스 치료제 설계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같이 무기체계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중인 국방과학연구소는 또한 국내 최초의 스텔스기를 개발 중이며 현재 약 70% 기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이름 지은 가오리 X는 최초의 국산 스텔스기로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텔스 전략 폭격기로 불리는 미 공공 B2 스피릿인 세계 최초 무인 스텔스 전투기와 미 해군 X-47 페가수스의 유형과 유사한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소 관계자는 스텔스기 개발 단계를 총 3단계로 나눈다면 현재 2단계까지 끝났다고 보면 된다면서 미국의 B2나 X-47과 유사한 형상을 보이며 현재는 미래 전장에서 필수적인 스텔스 기술과 비행 제어 기술의 국내 독자 개발이 목표라며 완전한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폭기로 알려진 B2 스피릿의 한 대 가격은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인 전투기 X-47은 개발 비용만 약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개발 및 제조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돼 국산 개발에 성공한다면 국방비를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초 2033년쯤 진수될 예정이었던 3만 톤급 한국형 다목적 수송함과 이에 탑재될 F-35B 스텔스 수직 이착륙기의 개발 및 도입 시기를 2에서 3년가량 앞당기는 방향을 또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첨단 무기 개발 내용에 있어 일본 국민들은 크게 당황하며 애써 한국 국방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함께 보시죠. 스텔스기 B2는 30년 전에 만들어진 기체이기 때문에 크게 놀랍지 않아 30년 전 늦은 비행기와 40년에 뒤떨어진 스펙의 전차를 이제 와서 실용해도 의미가 없어. 또한 실용화할 수 있다면 몰라도 말이야 라며 해당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을 비하하고 있었습니다. 형상만 흉내낸다고 미국만큼의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거짓말하려고 하네? 웃기고 있어 정말. 스텔스기의 항공체가 벌써 나온다고? 한국은 이런 기밀을 보유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말로만 저렇게 말하고 일본과는 정보 공유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니 이제 와서 그런 거 만든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아니면 더 효율적인 형태를 연구하기보다는 기존품을 모방한다며 내용도 비슷한 형태가 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 만약 한국이 스텔스기를 완성한다 해도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듯이 30년 전에 기체에서 모방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때와 다름없는 능력을 갖는 전투기겠지. 안 봐도 뻔해. 한국이 하는 것은. 뭐 한국은 내버려 두고 미래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일지가 문제네.
있네요. 일본 제국에 대해 쟤네들이 알까? 특히 종주국에서 재미만 있는 만담 같네요. 이번에는 어떤 웃음을 한국이 제공해줄까요? 그리고 스텔스기의 전파 무기 체계에는 일본산이 현재 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살 수 없게 만들죠. 한국이 만들겠다는 저 형상이 현재 가장 스텔스 성능이 높다는 것이 맞다면 이론상으로는 세계 어디에도 없지만 B2의 모방품이 아니라 독특한 설계에 따른 기체의 개발은 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국이 첨단 무기 체계와 스텔스기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 국민들의 비하하는 내용과 애써 씁쓸한 마음을 감추는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한 줄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한 줄 이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